넋집 딸이라고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시어머니가 은희가 만든 떡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 떡은 정성껏. 닥쳐,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먹니? 올케는 친구들 앞에서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 언니 친정이 떡집이거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친구들이 따라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떡집 딸이 며느리라니. 은희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후 그들이 은희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53세 김은희 씨의 사연입니다. 은희야, 내 손에서 떡 냄새가 진동을 하네. 우리 집안 체면은 어쩌냐?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은희의 숟가락이 덜컥 멈춰섰습니다. 제주 서귀포 시댁의 저녁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은희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댁살이를 하면서 듣고 또 들었던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 깊숙이 상처가 되어 박혔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떡집 냄새가 몸에 배어서 어쩌죠? 시누인 민정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은희의 귀에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평소에도 은희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와 교사로 일하는 자신과 떡집 딸인 은희는 격이 다르다는 듯한 태도를 늘 보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올케 수연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척 올려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방의 브랜드 로고가 식탁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런 며느리 데린 적 없지 않아요? 친정이 떡집이라니. 참 신기하죠. 수연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머금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대학 교수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고학력 직업을 가진 사위의 아내라는 점을 기회가 될 때마다 과시했습니다. 은희 같은 떡집 딸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시기였습니다. 은희는 가슴속에서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르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철수는 눈치를 보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시선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은희는 시댁 식구들의 말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은희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은희야,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친정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박순자가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떡집 일을 돕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혼자서는 일하시기 힘드셔서.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떡집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손님들을 위해 떡을 빚으시는 모습을 보면 은희는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핑계네. 떡집이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매달려? 하루 벌어서 얼마나 되겠다고.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불리고 떡을 찌고 정성스럽게 빚어온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전통 오메기떡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문화였고 은희에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저 촌스러운 떡집 딸의 일로만 여겨졌습니다. 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메기떡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말하면 오히려 잘난 척한다며 핀잔만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아, 떡집 며느리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녀에게 떡집 며느리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모두 번듯한 직장을 다니거나 남편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는데 유독 자신의 며느리만 떡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떡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찾아주시는데. 에이, 또 시작이네. 떡집 자랑은 이제 그만 좀 해. 수연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로 체면을 세우는 집안이거든요. 알겠어요? 수연이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브랜드가 곧 신분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 떡가루 묻은 손으로 살아가는 은희는 애초에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떡을 만드는 자신의 손길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사 때면 친척들이 은희가 만든 떡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은희 손맛이 예술이야라는 말을 들을 때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온 후로는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요즘 세상의 떡집이.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시댁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만 떨궜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을 많이 해 손이 시렸지만 가슴속 아픔이 더 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떡가루가 손톱 밑에 끼어 있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우와 올케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일까? 은희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떡 만드는 일이 정말 창피한 일일까요? 시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은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은희야, 또 떡 냄새를 묻히고 왔구나. 며칠 후 명절 준비로 바쁜 날, 은희는 친정에서 만든 오메기떡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순자의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은희는 정성껏 포장한 떡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마저도 눈엣가시였습니다. 어머니, 명절이라 정성껏 만들어 왔는데 누가 먹으라고 그런 걸 만들어 와? 요즘 누가 떡을 먹는다고. 거실에서는 올케 수연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어머,
이분이 떡집 며느리세요?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올케예요. 친정이 오메기 떡집이거든요. 아, 그래서 냄새가. 다른 친구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떡 냄새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성껏 쪄낸 쌀의 고소한 향이었는데 이들 입에서는 마치 역겨운 냄새인 양 표현되었습니다. 오메기 떡은 누가 먹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촌스러운 걸. 한 친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참 곤란해요. 명절 때마다 이런 걸 싸들고 와서 은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만든 떡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 민정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올케 떡집 딸이에요. 웃기죠?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민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키득키득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은희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도 그런 일 하는 분이 있다니. 맞아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분 없는데.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언니 힘드시겠어요. 그런 며느리 두고. 그러게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수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은희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때 남편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철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심했어요. 올케 친구들 앞에서. 하지만 철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보, 그냥 참고 살아. 우리 집안 분위기 알잖아. 철수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라니?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욱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민정이도 수연이도 다 좋은 뜻에서 하는 소리야. 너만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 좋은 뜻이라고요? 떡집 딸이라고 놀리는 게 좋은 뜻인가요?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연과 친구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고 민정은 차를 끓이며 킥킥거렸습니다. 은희야, 차라도 좀 대접해. 박순자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은희는 로봇처럼 움직여서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거실로 가져가면서 친구들의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그런데 떡집이 돈은 되나요? 글쎄요. 보나마나 별로겠죠. 가난하면서 자존심만 세니까 문제예요. 은희는 찻잔을 놓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연이 그런 은희를 보며 친구들에게 윙크했습니다. 보세요. 저런 식이에요. 친구들은 또 웃어댔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은희가 일어서려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 올케.
다음부터는 그런 떡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냄새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말이 은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떡을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수연의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떡집 딸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죄스러운 일일까요? 새벽녘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친정 떡집 방향을 바라보며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희는 어둠 속에서 친정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떡집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순덕이 이미 쌀을 불리고 계셨습니다. 은희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은희가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니? 순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의 시집살이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떡집 딸이라고,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은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옳게 친구들 앞에서 당한 모욕, 남편의 차가운 반응,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것들이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떡집 딸인 게 부끄러운 건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시댁에서는 모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순덕은 굳은 손으로 쌀가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 떡이 널 키웠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모든 게 이 떡 덕분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며 자식들을 키워왔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떡이 널 키웠고 이 떡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어. 그게 어디 부끄러운 일이니? 순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더는 지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 은희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희가 그래야지. 고개 숙이고 살 일 없어. 순덕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희는 떡집 일에 더욱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쌀을 불리고 떡을 찌고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은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떡이 정말 맛없는 건가요? 정말 아무도 안 찾는 건가요? 은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도 무시를 당하다 보니 정말 자신들이 만드는 떡이 가치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오메기떡은 꽤 유명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떡집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청에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순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통 음식 보존 사업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혹시 김은희 씨 계신가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찾는다니 무슨 일일까요? 네, 제가 김은희입니다만. 아, 다행입니다. 김은혜 씨께서 만드시는 오메기떡이 전통 방식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청 직원의 말에 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곳 떡집의 오메기떡이 제주도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존 사업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요? 은희와 순덕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제주 전통 오메기떡 제조 기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김은희 씨가 그 기능 보유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은희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그토록 무시당했던 떡 만드는 기술이 무형문화재라니. 정말인가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팀도 함께 왔는데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를 든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 지역 방송국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얼떨떨한 상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메기떡의 전통적인 제조 방법, 가족 대대로 이어져 온 기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은희와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꿈 아니죠? 꿈이 아니야. 우리 은희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순덕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떡집 딸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시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떡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은희는 처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제사 날이었습니다. 온 집안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은희는 정성껏 만든 오메기떡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그런 걸 올리는구나. 체면이 말이 아니네. 박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떡을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상님께 올리는 거니까.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떡집 딸 체면 좀 그만 시켜라. 이런 거 누가 먹니? 박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은희가 정성껏 담아온 떡 그릇을 확 밀어냈습니다. 쾅! 떡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오메기 떡들이 마루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은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빚은 떡들이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어머, 세상에, 떡이 바닥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 어린 구경꾼의 시선이었습니다. 은희를 동정하기보다는 구경거리로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박순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옳게 수연이 친척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런 식이에요. 맨날 떡집 자랑만 하고
신우 민정도 거들었습니다. 친정이 떡집이라고 무슨 대단한 기술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친척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은희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받아본 모욕 중에서도 가장 큰 굴욕이었습니다. 은희는 바닥에 떨어진 떡들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떡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떡을 제대로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봐요, 저런 식으로 울면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연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떡을 줍고 있는데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은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도, 얼마나 노력해도 이들에게는 그냥 떡집 딸일 뿐이구나. 에이, 그냥 치워버려. 보기 싫어. 박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은희 씨 댁 맞나요? 서귀포 방송국에서 보낸 택배입니다. 방송국에서요? 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택배를 받아들고 보니 꽤 큰 상자였습니다. 은희야, 내 앞으로 온 택배다. 은희는 떡을 주우던 손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온 택배라니 며칠 전 인터뷰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DVD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패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정이 호기심에 가까이 와서 봤습니다. 은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희님께 지난번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매우 좋아서 DVD로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전통문화보존 유공자로 선정되어 상패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 오메기떡 기능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방송이 나왔다고?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희가 상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주도 전통문화보존 유공자 김은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패를 빼앗아 봤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과장님. 네. 우리 와이프가 방송에 나왔다고요? 어떤 방송에요? 철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네. 제주도 전통 떡 장인이라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철수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너 정말 방송에 나온 거야? 그 순간 민정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여기 기사 떴어. 민정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주 전통 오메기떡의 맥을 잇는 장인, 김은희 씨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휴대폰을 둘러싸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무형문화재 후보자라고 되어 있네? 떡집이 이렇게 유명했어? 관광객들이 줄 서서 산다고 써 있어. 친척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바닥에 떨어진 떡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 이런 소중한 떡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박순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게 은희야, 왜 진작 말 안 했니? 이런 대단한 일을. 은희는 그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방금까지 떡집 딸 채면 그만 시켜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방금까지는 창피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주도 지역 방송에 나간 인터뷰가 본방송으로 나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귀포 시장 사람들이 은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저분이 텔레비전에 나오신 떡 장인이시네. 와, 진짜 유명하신 분이었구나. 시장을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은희를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그냥 동네 떡집 딸로만 여겨졌던 은희가 하루아침에 전통문화 보존장인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오메기 떡집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본 그 집 맞죠? 떡집 앞에는 연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부산에서 온 관광객,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갑자기 몰린 손님들 때문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희야, 떡이 부족해. 빨리 더 만들어야겠어. 평생 이런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만든 떡이 점심 전에 동이 나는 일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시댁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어서 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인사를 건네던 박순자가 갑자기 환한 미소로 은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박순자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떡집 딸 채면 그만 시켜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자랑스러운 며느리라니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머, 댁 며느리 텔레비전에 나왔던데요?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박순자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올케 수연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저 어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시댁 언니가 전통문화 장인이라고. 수연이 은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떡집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사람이 갑자기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던데 이제 떡집이 대박 난다면서요? 관광객들이 줄 서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눈에는 돈 계산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신우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네요. 며칠 전까지 떡집 딸이라고 웃기다고 말하던 민정이 갑자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수의 변화가 제일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철수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 와, 부인이 전통문화 장인이라니 대단하다면서 말이야. 철수는 갑자기 아내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가족 분위기 알잖아. 참고 살아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희가 떡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은희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은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가버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요? 은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유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조건부 집행이었습니다. 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게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은희 씨께서 전통문화보존 유공자로 선정되고 무형문화재 후보자가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합니다. 이 서귀포 일대 부동산 여러 곳과 예금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귀포 중심가 건물 3채, 해안가 토지 2만 평, 그리고 은행 예금 15억이 모두 장녀인 김은혜 씨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은희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15억의 건물의 토지까지?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남기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관광붐이 일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순덕도 깜짝 놀라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여기 유언장 원본입니다. 읽어보세요. 은희가 유언장을 읽어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딸 은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이 재산을 물려준다. 떡집 딸이라고 무시하는 세상에 맞서 싸워라.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희의 머릿속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틀 후, 은희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가족 앞에서 상속 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이정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까지 부르고 무슨 일이야? 박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은희 언니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케라고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언니라고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은희 씨 부친의 유언 집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유언? 장인어른이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고? 철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김두한 씨의 유언에 따라 서귀포 중심가 상가 건물 3채, 해안도로변 토지 2만 평, 그리고 은행 예금 15억 원을 장녀 김은희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박순자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15억의 건물 3채라고요? 민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아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철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0억이요? 네,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떡집 딸이 무슨 그런 큰 돈을. 수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언니라고 부르며 극진히 모시던 태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민정도 질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은희가 갑자기 우리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거네. 박순자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데.
수연이 은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질투와 시기가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히려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명품 가방 자랑하던 게 부끄러워지네. 민정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은희 언니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게 생겼어요. 하지만 은희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랑스러운 며느리, 대단한 언니라고 떠받들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희야, 이런 큰일을 왜 미리 말 안 했어? 우리가 그동안. 당신은 며칠 전까지 제가 가족 분위기 알아서 참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은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철수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그동안 어머니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하지만 은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는 제 떡을 바닥에 내던지시면서 떡집 딸 채면 그만 시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나눠 가지면 안 돼요? 가족이요? 저를 떡집 냄새 난다고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놀렸던 분이 지금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은희 앞에 놓았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언니, 제발이에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금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을 모두 사과하시죠. 은희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희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도,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요.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싫으시면 그만두시죠. 어차피 제가 받을 돈이니까. 은희가 일어서려 하자 수연이 급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어서 민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떡집 딸이라고 무시해서 죄송해요. 박순자도 더 깊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마지막으로 철수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은희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사라질까요? 돈 때문에 하는 사과가 진심일까요? 은희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며칠 후, 은희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사과한 후로도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은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재산 분배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은희야,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박순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가족답게 지내요. 수연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다음 말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과 인연을 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무슨 소리야 그게? 30년 가까이 시댁살이를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민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달라진다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면서 떡집 딸 채면 그만 시켜라고 하시던 분들이요? 은희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박순자가 변명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정성껏 떡을 만들고 똑같이 가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떡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한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요? 아니면 돈이 생겨서요? 수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반성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희가 단칼에 자르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수연 씨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댁 언니가 부자래.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민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동료들한테 우리 올케가 큰돈 상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민정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의 사랑인가요? 철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은희야,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이라도 진짜로 지켜준 적이 있나요? 은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가족 분위기 알아서 참아라고만 했잖아요. 철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은희는 그런 박순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렇게 무릎 꿇으시는 것도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다시 예전의 가난한 떡집 딸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대해주실 수 있어요? 박순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은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입니다. 이혼? 철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혼해요. 그리고 시댁과도 완전히 인연을 끊을 거예요. 수연이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제 늦었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몇 번의 사과로 사라지지 않아요. 민정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니까. 은희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은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그래도 정이 있잖아. 정이요? 은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이라는 게 저를 30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는 거였나요? 박순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희야,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야. 철수와 내가 어떻게. 혈육이면 뭐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분들이. 은희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은희야, 언니, 며느리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소리쳤지만 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떡집 딸이라고 무시할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가족과 이별했어요. 지금은 그냥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은희가 문을 나서자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내 탓이야? 엄마가 떡을 바닥에 던져서 그런 거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들의 싸우는 소리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은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은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에 세운 새로운 오메기떡 문화관은 제주도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떡 만들기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였습니다. 은희 선생님,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은희는 이제 김은희 명인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전통 음식 홍보대사 제안도 왔고요. 다음 주 일정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희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밖에 손님들이 와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예약 없는 분들은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그런데 김철수 씨 일행이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알겠어요. 제가 나가보죠. 은희가 문화관 로비로 나가보니 철수와 박순자, 민정, 수연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살이 많이 빠져서 초라해 보였고 박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민정과 수연도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철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은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 박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모든 인연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희 언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은희는 막았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나가주세요. 은희야,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민정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은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김은희 명인님이시죠? 와, 진짜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주도 여행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오메기떡 체험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관광객이 떠난 후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 제발 도와달라. 도움이요? 은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떡집 딸이라고 무시받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셨으면서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또 그 핑계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은희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그럼 수연 씨 명품 가방 팔아서 쓰세요.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시던 가방들 말이에요. 수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이미 다 팔았어요. 그럼 민정 씨가 교사 월급으로 해결하시고요. 은희야, 그래도 우리가 뭐요? 가족이라고 또 말씀하실 건가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언제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그 순간 또 다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 떡 만들기 클래스 예약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직원이 안내해 드릴게요. 은희가 직원을 불러 손님을 안내한 후 다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바빠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돌아가 주세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니? 은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저 바다 보이세요? 저는 이제 저 바다처럼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전에는 좁은 시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서 여러분 눈치만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은희가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진하다면 왜 그때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성공한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뭐?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은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은희는 어머니 순덕과 함께 떡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떡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뿌듯해요. 그래, 우리 은희가 정말 대단해졌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떡집 딸이라고 무시하지 못해요.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떡을 빚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고 떡집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은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